안녕하십니까. 전업투자 돈베라 채널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26일이고, 오랜만에 공부 영상을 하나 찍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제가 자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메모장에 적어놨던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오늘 또 떼와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1번, 네, 주식시장. 잃지 않는 투자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뭘까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잃지 않는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예, 뭐, 대박 날 때도 있고, 뭐, 조금, 대박 말고 중박 날 때도 있고, 조금씩 벌 때도 있고, 오락가락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잃지 않는 투자. 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이게 남들과 비교를 하면 뭔가 내가 하는 기법도 꼬이게 되고, 팔자리에서 안 팔게 되고, 평상시에 해왔던 그런 루틴이 꼬이게 됩니다. 나도 더 벌어야지.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남들과 비교는 전부 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뭐 한 달에 1억씩, 한 달, 매달 억대 버는 사람들. 예, 그렇게 그분들 따라 하려 보면, 예, 돈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재능충인가 봐요. 예, 역시 비교할 대상은 지난 시간에 자신과 시장 지수, 예, 시장 지수라는 비교 평가 수단이 있잖아요. 사실 4월 저도 엄청 못했는데,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나요? 업종, 코스피. 지금 시장이, 이거 3월 31일이잖아요. 4월 한 달 동안 31% 올랐습니다. 예, 코스피로 봐도 당연히 똑같겠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나. 예, 29%. 예, 결국 코스피가 4월 한 달간 3월 31일에 종가부터 4월 24일에 종가까지 31% 올랐으면 내 계좌도 31% 불어야지 시장과 똑같이 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4월 달에는. 근데 3월 달에는 시장보다 좋았으니까 그래갖고 뭐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저는 사실상 계좌 자체는 한 2, 3% 2, 3% 불었습니다. 뭐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30% 시장이 올랐는데 만약에 내 계좌에 1억이 있었다면 3천만 원이 늘어야지 시장과 똑같이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계좌가 이번 달에 30% 불지 않았거든요. 반도 못했죠. 15%도 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4월 달 장을 지나가고 있고, 뭐 본인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다. 근데 4월 달 동안 3월 31일보다 뭐 투자금 계좌 잔고가 300만 원 늘었다. 그러면 시장과 똑같이 간 거고, 그거보다 더 했으면 시장을 이긴 겁니다. 본인 투자금이 1억이다. 3천만 원 늘어야죠. 4월 한 달 동안. 뭐 아직까지 다음 주 더 있지만 4월 24일까지 3천만 원보다 더 늘었으면 시장을 이긴 거고, 3천만 원 30% 못했으면 시장한테는 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과 비교를 하는 것이 다른 인터넷상에 있는 도파딘 터지는 그런 엄청난 분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은 뭐 시장 평균보다 나은 그 제일 객관적인 수치잖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명품하고 똑같습니다. 주식 계속 보고 접하고. 저는 명품을 몰라서 뭐 가방, 이 가방도 저 가방도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품을 항상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죠. 가치를. 주식도 똑같아요. 이 주식이 이제 계속 명품을 가치는 써보면서 키운다고 하죠. 보통 주식의 가치는 거래를 해보면서 키웁니다.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건지 그 가치를 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반에는 어 뭐랄까 제 생각에는 경험이 한 짧게 한 5년 정도 되기 전까지 소액으로 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은 5년 안에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면은
큰 돈을 잃을 가능성도 좀 생기고 여러 별일이 다 생기죠. 시장에서는 전쟁도 나고 2000년대 초반에는 9.11 테러도 나고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뭐 전재산이 투자된 상태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같은 거 맞으면 안 되잖아요. 소액으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다음에 그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시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보며 그거를 소액으로, 예, 소액으로 공부하는 그 학원비라고 하죠. 예, 소액으로 학원비를 지출해라. 예, 보고 좀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역시 손절을 잘 해야 되죠. 예, 이거 예전에 동영상에도 올린 건데, 희망은 잔인하다. 예, 불가능한 걸 머리로는 알지만, 예, 뭔가 혹시라는 희망 때문에 점점 더 힘들게 기다리죠. 손절 잘하고, 그리고 이 손절을 잘해야지 2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은 물려, 예, 이 사고 팔고 가치를 보는 훈련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하고 다른 거 사보고, 손절을 하고 다른 거 사보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이 시장에서 해봐야지. 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런 쯤에는 팔아야 되고, 이쯤에서는 사야 되고, 훈련이 되는데, 주식은 좀 훈련이거든요. 예. 근데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뭐죠? 장기 투자자잖아요. 예.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려서, 예. 자신의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렇죠. 예. 손절을 잘 하고 다시 새로운 다른 종목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손절금만큼 벌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훈련도 하고 여러 종목 분석도 해보고. 근데 손절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잃게 된다. 예, 요거 기억하시고요. 한마디로 거리 2번 한번 좀 뭉땡그려서 한 섹터입니다. 내 종목 섹터가 좋더라도 더 좋은 종목 섹터가 있으면 내 건 안 간다. 수급이 글로 몰린다. 예, 주식시장에 있죠.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예를 들어서 최근 그랬죠. 삼성전자가 달리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막 달린다. 하이닉스랑.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종목, 모든 수급이 절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 종목은 좀 안 가게 되고.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통신 달릴 때 다른 종목, 테마주 사이에서도 좀 다른 종목이 약하게 되죠. 예전에 조선이 막 달릴 때는 조선만 달립니다. 2차 전지가 막 달릴 때도 2차 전지만 달려요. 예, 수급이 몰리는 쪽. 예, 지금 주도가 어딘지. 예, 주도가 어딘지 보고. 그리고 주도가 내게 아니라면 그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 순환매를 기다려야죠. 지난 금요일이 그랬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어디야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예, 강력한 애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평상시에 잘 안 가는 것들. 바이오도 올랐죠. 알테오젠. 아니면은 코스닥 종목이 삼성전자가 역시 그 조정을 받으니 이제 수급이 뭐 알테오젠, 로봇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단지야. 8% 올랐네요. 뭐 ABL 바이오 쪽,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돌았고요. 펩트론도 10% 올랐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을 삼성전자가 이제 떨어질 때 노리는 이제 순환매죠. 예, 삼성전자가 달리니까 뭐 워낙에 혼자 가버려서 저도 사실 4월 달에 시장에 진 이유가 저도 그겁니다. 저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어서 시장보다 못했습니다. 자, 5번. 장 초반 슈팅 윗꼬리 조심. 이 시장에는요, 초반 아침에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덤벼드는 개미들.
아침에 덤벼. 들지 마라가 아니면 덤벼 들면 조심해라. 예. 저도 아침에 덤벼들었다가 맨날 손해봐요. 예. 막 날아가길래 따라 붙었다가 그거죠. 그 뭐라 하노? 뇌동매매. 예. 막 6% 올라가고 있어서 바로 지금이다 하고 사요. 사자마자 또 3% 되네. 그럼 그냥 바로 던져버립니다. 에이 하면서. 예, 요즘 지난주에 정말 매일 겪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수익을 많이 까먹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것만 안 하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이거 좀 올릴까요? 요거랑 요거를 열로 붙이죠 그러면. 지난달 4월 시장이 이게 눌림 매매가 잘 되는 시장이었어요. 이게 항상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작년 가을부터 연말까지가 돌파 매매가 잘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가는 거 따라 붙으면 더 갑니다. 계속 그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면은 기다릴 필요 없이 돌파 가는 것들 계속 가서 먹고 팔고 하면 되는데 이게 시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3월부터는 눌림 매매가 좀 잘 되는 시장이었어요. 떨어지는 거 좋은 자리에서 잘 잡아서 예, 그거를 이 시장 구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항상 그런 거 조심하고 장초반 슈팅 윗꼬리 조심하라는 건데 따라붙는 추종 돌파 매매 제 기법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가는 말에 올라타고 가는 추세에 올라타는 그런 기법이라서 요런 거는 아무래도 한 9시 15분 이후에 예, 그때 분봉상 이마크 상단 돌파할 때 예. 근데 요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본인 기법 따라서 초반에만 조심하자. 특히 초반 센 게 후반까지 세려면 수급을 잘 봐야 되겠죠. 예. 예, 수급을 잘 봐. 예. 본전 탈출, 본탈, 본전 탈출은 이게 손절 라인이 되겠죠, 당연히. 올라가면 조금씩 바로 팔아야 되죠. 예, 그 다음 신법 리스크 관리. 신법은 저번 신법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신법의 기본은 비중 조절과 시간이다. 네. 그리고 비중 조절을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전쟁이 나든 뭐 어디 폭격이 나든 아니면은 뭐 트럼프랑 합의가 되든 본인이 뭐 월요일 아침에 별로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시장을 시작할 수 있으면 본인이 비중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전쟁이 났단다 아니면 이번에 뭐 어떻게 됐단다 이것 때문에 주말에도 주식이 신경이 쓰이면 예, 본인이 비중 관리가 잘못된 거겠죠. 왜냐하면은 뭐 만약에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데 떨어져도 좋은 거죠 사실 비중을 늘리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비중 관리가 잘하고 있다면 예, 신법상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거는 제 기법 영상에도 많이 나왔었죠. 물린 시간을 사는 거다. 이 부분. 예, 그게 신법입니다. 오랫동안 행보해야지 잘 올라간다. 뭐 삼성전자 물론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보십시오. 오랫동안 바닥에서 끼어야지 잘 간다. 예, 이게 신법이죠. 예, 여기서 사야 되죠. 뭐 그런 것들 공부 영상 보면 어디 자리가 좋을지는 사실 보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사는 것보다는 추세 바뀌고 정배열일 때 사는 거, 그죠? 예, 추세 바뀌고 정배열일 때 사는 거. 그래서 사야죠. 정배열 주식 하라는 거는 뭐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고 뭐 제일 편한 거는 여러분들 그거 월봉이잖아요. 월봉상 MACD 오실레이터 우상향하고 있는 거 사라. 예, 제 기법에 다 있습니다. 월봉상 MACD 오실레이터 우하향하고 있는 거 사면 이렇게 되죠. 예, 좀 힘들게 되죠. 우하향 또 뭐 있나요? 카카오 우하향이겠죠? 네, 우하향하고 있죠.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12월 달에 한번 이제 반등 나올까 하다가 손절했었는데 3월 초에 주 하향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좀 위험합니다. 물려도 우상향에 물려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네요.
추세선 하루 뒤로 옮겨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분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거짓 돌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추세선을 사람들이 많이 끄잖아요. 이렇게 끌 거 아닙니까? 요 거짓 돌파하면 나왔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물리는 거죠. 이런 거를 조금씩 뒤로 옮겨 둬야지, 아니면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뒤로 안 물리죠. 이런 거짓 돌파에 안 속으려면, 음, 추세선을, 이 선 끊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주식 하는 사람들. 끊는 연습 많이 하는데, 특히 분봉에서 추세선을 하루 뒤로 옮겨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분봉 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멈췄어. 그죠? 돌파한다고 여기서 사버리죠, 사람들. 예, 저도 정말 많이 삽니다. 물리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루 뒤로 4월 8일 초인데 4월 9일 초로 옮겨요. 그냥 뒤로 쭉 옮겨요. 그죠? 그러면은 방금 있었던 분봉상 추세선 얘를 그냥 하루 뒤로 옮깁니다. 요걸로 하루 갔죠.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4월 8일 자리에서 4월 9일 자리로 그냥 옮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 물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 특히 분봉에서 이런 거를 저는 보통 추세선을 하루 뒤로 옮기면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런 거 평상시에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다 보면은 의외로 물리는 자리에서 그 많이 살려준다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어디서 최근에 뭐 있었지? 어, 이런 거 가볼까요? 이런 추세선 아무거나 해보죠. 이런 추세선을 여기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은근히 추세선 살짝씩 뚫고 올려버려요. 여기서 물린다니까 사람들이 사다가 하루 뒤로 옮기면은 여기서 안 물리게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하루 뒤로 옮긴 거를 하루 뒤로 옮긴 추세선을 돌파할 때 사면은 아무래도 좀 더 고점에 사게 되지만 좀 안 물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살짝 뚫었다 내려가죠. 하루 뒤로 옮겨갖고 그냥 차라리 더 비싸게 사는 게 나아요. 예. 그래도 밀리다가 올라가네요. 이건 워낙에. 로보티즈. 이 로봇주가 다시 최근에 14%, 이틀간 14%? 괜찮네요. 예, 하여튼지 간에 그런 거 추세선을 하루 뒤로 옮겨서 거짓 돌파를 조심하라. 특히 분봉상에서, 특히 분봉상에서, 예, 추세선, 그 추세선 돌파 매매를 할 때, 그 하루 뒤로 옮겨 보십시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요거 손절 잘하는 요 부분하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손절 잘해야 된다. 예. 만약에 지금 주도주가 삼성전자다. 그죠? 근데 나는 네이버를 갖고 있어. 갈아타야 됩니다. 네이버 사랑하지 마십시오. 갈아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 물렸어. 예, 네이버에서 26만 원에 저는 샀는데 물렸어요. 그래갖고 막 3월 달에 이만큼 물렸어. 예, 15% 물렸네요. 예, 3월 18일까지. 그죠? 사랑에 빠져서 버리지 못하죠. 근데 사랑에 안 빠진 사람 손절했겠죠? 그래갖고 그때 3월 18일에 주대주가 뭔지 알았어. 해볼까요? 3월 18일. 이때네. 주도주가 뭔지 알아서 3월 18일. 마침 또 고점에 샀네. 주도주가 뭔지 알았어.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까지. 그러면은 네이버 15% 손절하고 어쨌든 주도주로 바꿔 탄 사람은 5% 땄어요. 이때 샀더라도. 그죠? 근데 네이버랑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3월 18일보다도 5% 벌지도 못하고 또 더 아래로 내려갔네요. 3월 18일 난 손절했는데 여기서 손절했겠죠? 18일 이거네. 이날 손절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야 이게? 5% 잃었네. 또 그 자리에서도 5% 잃었네. 마이너스 5%. 예. 한마디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뭐 시장 왜냐하면은 내 종목을 사고 팔고의 모든 기준은 내 평단가가 아닙니다.
예, 그냥 지금의 시장에서 뭐가 나을지 그냥 판단하고 그때그때 판단하고 실수했으면 버리고 실수 아니면 갖고 가고 예, 자기 평단가를 잊어야지. 예, 좋습니다. 예, 제일 쉬운 거죠. 내 평단가를 잊어라. 예, 제가 왜냐하면 제 평단가를 모르거든요, 보통. 팔고 나니까 마이너스로 판 게 워낙에 많아서 저도. 예, 그리고 내기법 자체가 올라가는 걸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따라서 사는데, 아, 요거는 제 기법 문제네요. 제 메모장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들고 와서 제가 워낙에 돌파 매매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돌파 매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추세 추종 매매죠.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욕심 부리다가 차익 실현 안 하다가 다시 본전 내려가고 마이너스 내려가고 많거든요. 예, 조금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손절 라인은 본전이 떨어지면 본전에서 탈출해야죠. 마이너스는 보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미 올라가는 걸 차익 실현해서 조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만 보고 나가야죠. 떨어지는 거면.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떨어지면. 예, 하여튼지 간에 예, 대략 한 20분. 오늘 좀 기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제 메모장에 적혀 있는 제가 한 번씩 참고하라고 그때 주식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 놓은 것들 중에서 좀 일부를 들고 와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리들을 영상을 하나 찍어 놨습니다. 참고하실 분도 참고하시고요. 4월 장 이제 5월 1일도 휴일이라서 이제 4일 남았네요. 4월 장은. 4월 장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우상향.